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들한테는 우울한 이야기, 자유들에게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고 남자들한테는 이히히히 잘 가라 김친년들아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 비온 외치는 자유들 월 200충으로 살다 죽게 됨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주제. 근데 이거 뭐 파격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라샤 복돌아 인사 한번 하자. 자 인사 하나 둘 셋.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자 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제 이야기랑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거든. 어제 이야기랑 어제 뭐 나 30대 중반인데 결혼하기 너무 싫어요 막 이러면서, 사실 30대 중반이면 결혼을 놔야 될 나이인데 결혼하기 싫다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하면 하기 싫은 이유, 난 남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애도 너무 싫고 막 이러면서 정작 만나는 남자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걱정하는 희한한, 아직도 자신들이 뭔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고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진짜 이게 거대한 가스라이팅에 만들어낸 폐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남자란 객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데서 시작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30대 중반이면 여러분 존나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뻐도 힘들다니까 진짜. 이뻐도 힘들어요. 왜?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거야. 그 옛날에는 야스라는 게 책임과 의무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한 번 하고 나면 여자가 허허 울면 막 내가 네 하나 책임 못 지겠나 이러고 그냥 한 번 하고 책임지잖아. 쭉 데리고 가잖아. 근데 지금 와서 여자들이 느끼는 건, 여자들의 연애 파워가 권력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게 되면 굳이 다른 옵션이 있잖아. 옛날에는 결혼이란 걸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생존의 루트였는데 지금은 뭐 내가 뭐 먹고 살면 굳이 그래도 되나, 자기의 뭔가 젊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실컷 다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남자 입장에서도 이런 뭔가 이제 자유연애라고 하지 흔히,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도 굳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 야, 얘를 따먹고 쟤를 따먹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기에 있어. 이 과도기가 아주 거지같이 오고 있는 그런 건데,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35살이 되면 그냥 남자처럼 살 준비를 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뭐 아이를 낳는 게 도박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애라는 확실한 인질이 있을 때 원래 결혼이란 건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리스크가 오게 되면 사실 그래, 남자들도 막 서로 막 입 벌고 저런 거 진짜 뭐든지 다 내줄 것 같긴 하지만 이거 다 해먹고 나중에 또 딴 데 도망간다 그게. 요즘 연애판은 그렇게 됐어. 호흡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비혼이고 뭐고 이렇게 외치던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 대부분이 200충으로 살다 죽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그래서 뭐 사실 뭐 공무원이나 뭐 이 정도만 되잖아. 대기업만 돼도 뭐 혼자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자 혼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이랑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해. 공무원 한 10% 잡으면 되지, 공기업이랑. 대기업도 한 10% 잡으면 된단 말이야. 나머지 80%는 그저 그런 데서 살아가요. 흔히 말하는 족소라는 데가 대부분이겠지. 뭐 그거는 중견기업도 있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받는 여성들의 직장은 뭐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몰빵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받는 임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30대 중반이 왔을 때, 여러분, 남자도 30대 중반까지 왔을 때 인생이 어느 정도 빌드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30대 중반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럴싸한 커리어가 없잖아.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인생이란 게 그래. 30대 중반까지 딱 왔을 때 내가 뭔가를 못 만들어 놓잖아. 뭐 40대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기반으로 버티는 건데, 그 기반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엔 그대로 살아가게 되거든. 그래서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래 일을 하면서 혼자서 먹고 살려고 하면 가장 무난한 루트 중에 하나가 뭐야? 간조 아니야, 간조. 그치? 간조 하나 따가지고 뭐 이제 병원 원장한테 아양거리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의외로 병원 간조랑 의사가 약간 첩 같은 관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사실. 근데 뭐 그렇게 뭐 굴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뭐 정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지는 게 있고, 간조가 끝나더라도 뭐 요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2021년에 발표한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월급은 평균 213만 원이 나왔어. 평균이 213만 원이야. 평균. 중위소득이 아니라. 그리고 참고로 2021년 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에 임하면 임금 노동자의 평균 소득이지 그게 333만 원. 지금은 조금 더 올라서 지금 한 300 거의 50까지 올라갔을 걸. 그리고 중위소득이 250이거든. 중위소득이 250. 근데 이 중위소득은 남자 여자 합친 거잖아. 250인 딱 가운데야. 근데 이걸 또 여자만 떼잖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간조 월급 있지. 한 213만 원. 이게 중간에서 조금 위라고 보면 돼. 중간에서 조금 위. 이 금액 받고 살아야 돼. 이 금액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다니까. 간조 월급이라는 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그걸로 평생 살아야 돼. 그게. 나아질 수가 없어. 나아지니 뭐 이게 나아진 방법 있긴 하지. 뭐 이게 로또 같은 거. 근데 그걸 아니까 여자들이 결혼시장으로 이게 돌아오는 거야, 그게. 여자들은 그걸 아니까 결혼시장 돌아오는. 근데 문제는 그때 되면 그게 되냐는 거지. 남자들도 그냥 야스만 하고 이게 튀기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213만 원으로 산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는 겁나 빡시고, 그지? 서울에서는 겁나 빡시고, 그리고 뭐 지방에서는 뭐 좀 살 수 있겠지. 뭐 우리 브이로그 보면 항상 나오는 공식이 있잖아. 뭐 조그만 원룸 같은 데 살면서 그냥 고양이 한 마리 기르고, 그지? 그 와중에 전부 다 마통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요새 소비 습관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 200만 원 벌어도 얘 약간씩 모아둬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여자들은 놀 때 돈이 많이 안 들잖아. 근데 또 여행 겁나 좋아하고 이러면 막 마통 2개 뚫어가지고 막 진짜 다들 풀로 이제 마이너스 3천 막 4천 이렇게 되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삼겹살 구워 먹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시점에 왔을 때는 이게 인생이란 게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진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건데 살지는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이때 되면 이제 어떻게 휘둘리냐면 이제 주변에 유부남들이 적이 되는 거지. 유부남들이 이렇게 툭 치잖아. 그럼 발라당 넘어가거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되게 아이러니하지. 뭐 항상 여초에 보면 이제 300충 거리는 건데 정작 아까 말한 것처럼 80%의 여자가 이 구간에 해당을 될 수밖에 없어. 80%의 여자가 실질적으로 결혼을 안 하게 됐을 때.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뒤늦게 결혼 시장에 들어오게 되지만 근데 그 와중에서 그 태클을 조금 더 빨리 온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성공한 경우가 많고 아닌 사람 뭐 실패한 사람도 많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비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 있지. 막 다들 지금도 보면 비혼이 훨씬 낫다, 고독사보다 낫다라고 사는데 근데 그 고독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그 비혼의 인생이 우리 브이로그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인생에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금액은 이미 보통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간조를 한다고 했을 때 평생 생애소득의 인컴이 딱 쭈루룩 나오잖아, 그게. 그리고 집에 좀 여유가 있어. 그럼 좀 다행이고. 그럼 또 뚜루룩 나온 게 어디 아빠가 말하는데 하품을 탁.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거를 좀 빨리 계산을 톡방을 굴려보면 사실상 결혼이라는 게 뭐 엄청난 호강을 떠나서라도 서로 힘을 합치는 것만으로도 개의 이득인 거야, 그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200 벌면 300 만나가지고 둘이 한 500 정도 살잖아. 그러면 둘이서 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세이브가 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도 쉽지가 않거든. 그냥 뭐 같이 살아서 비용이라도 절감해. 그러면서 내 거대로 뭐 그리고 보통 남자 여자 같이 살고 그러면 생활비 거의 다 남자가 낸단 말이야. 그러면 난 삼겹살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킵해 놓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산 세이브가 훨씬 더 많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또 지나가고 또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정도 1인분을 못 하잖아. 1인분을 못 하면 여러분들이 준나 이쁘면 누가 데려가긴 데려가. 준나 이쁘면. 나이가 들어서 이쁜 애들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나이가 들면 거의 다 아줌마 아저씨가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의존적인 여자가 되었을 때 남자들도 선뜻 나서가지고 이렇게 야씨 내가 널 책임지겠다 이게 말처럼 그림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했던 거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면 뭐 200충이라고 얘기했잖아. 200충. 근데 상당수가 그 200충 역할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 막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막 욕이나 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도태당하게 될 거고 그래도 뭐 내 월 200이라도 이게 좀 벌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하다는 거는
그토록 말했던 막 300충 이렇게 했던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쉬운 구간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 알았지? 지금 옆에 있는 잘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나이가 30대가 넘었잖아. 여러분 옆에서 잘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다. 진짜 찾기 쉽지 않다니까. 남자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점점 지나가잖아. 그러면 또 이제 또 어린애들 보면 눈 돌아가고 뭐 그렇지 뭐 다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부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 뭐 결혼이든 비혼이든 사실 뭐 각자의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패션 비혼이라고 하지. 근데 그 비혼이라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80%의 구간 돈이 없다니까 돈을 못 번다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직 못 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뭐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그래도 뭐 나는 자유가 좋다 그러면 남자로서 사는 인생을 살면 돼. 남자처럼 살면 돼.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남자처럼 살거나 결국은 둘 중 하나잖아. 그러면 여자한테는 선택권이란 게 있거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 선택해가지고 빡시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 경험상에는 인터넷에 그렇게 수많은 비혼주의자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데 나는 내 나이가 되면서까지 비혼주의자를 고집하는 여자를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내 주변에는 심지어 능력이 제법 있는 여자들이 많거든. 근데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열심히 살고 빡시게 살고 그래도 빡시게 살아도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니냐. 나도 얼마나 열심히 사냐. 이 새끼 먹여 살리려고 그치?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는 게 나는 좀 이렇게 항상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 투자의 리스크와 수익은 비례하는 것처럼 인생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난 항상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이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자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고통과 행복을 거듭나야지 남자 입장에서도 이 여자랑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이가 늦은 여자한테는 그냥 포기하고 남자로서 사는 인생을 빨리 빡시게 살아보라고 권하는 이유에는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도 복돌아 일할 시간이야. 응? 그래. 우리 복돌이 차차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차